네,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장입니다. 2024년 10월 29일 14시경에 두천 확진 환자 한 명이 발생하여 각 유관기관의 상황이 전파되었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각 유관기관별 신속한 현장 대응 절차 및 가용자원을 협의하고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부터 각 기관별 조치사항 및 대응 절차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주경찰서입니다. 현재 생물탈환 현장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인 보건, 소방, 등 초동도 특집이 팀에게 현장 출동 요청하였습니다. 각 기관기관별로 조치사항 신속 수립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대응 요원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현장 합동 대책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선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화생방사능 건물 제독을 하게 되면 각 기관이 노출자 이송 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인 출입하지 못하게 통제선부터 설치하게 되고요. 오늘 추천 환자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상황 판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상황 촉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안건 첫 번째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유국에서 국정난 성이 24년 10월 21일 날 입국해서 오늘 두창으로 확진됐습니다. 파주시 소재 V호텔에서 사망자로 발견되었고 검사 결과 두창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입국 후에 입항자가 10월 25일까지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증상이 있었던 이후부터 인구 밀집 지역이 있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서 추가 노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10명이 노출됐을 때는 90일에 하루 발생 417명의 피크를 기면서 110일째까지 확진자가 3,947명 정도 발생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 100명이 노출됐을 때는 이제 80일째에 하루 1일 발생자 3,742명 피크를 그리게 되고 110일째까지 34,900명 정도 발생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환자가 이제 많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분들께서는 앞에서 보고 받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위기경보 단계 결정을 위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치명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집단 면역 자체도 상당히 낮은 점, 그리고 발견한 확진자가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한 이력 등을 고려할 때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높고 국민적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좀 더 검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만 좀 고려할 때 관심보다 한 단계 위에 경계 단계의 발령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관도 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치명률도 높고 그중 국민 대다수는 면역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경계 단계는 발령하고 또 대응해야 된다는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두창 확진자가 지금 9일간 숙박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이 호텔부터 폐쇄를 좀 하고 밀접 접촉자를 좀 빨리 찾아서 동의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창 발생 관련 보고를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감시 퍼블릭 헬스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담당 듀티 오피서가 WHO 본부대의 감정부서관 우선 근무를 해왔고요. 약 3시간 후인 제네바 현지 시간 오전 9시에 개최되는 1일 사건 감시 회의, 어큐트 이벤트 모니터링 미팅에서 사례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호텔에서 원인 불명의 감염병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지역 언론 보도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 이송되었던 첫 번째 두창 환자의 피부 병변 사진이 유출이 돼서 SNS에도 게시가 된 상황입니다. 신종감염병이 발생한 초기에는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것이 신종감염병이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네이버 다음 맘카페에도 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 경과와 또 국민 안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초기에 좀 의기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상황실장은 감염병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청과 보건소 말고도 국가안보실,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에 함께 공유하고 추가적으로 대테러센터와 경찰 등 테러 관계기관까지 상황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역당국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철저히 감시하고 접촉자 관리와 신속한 예방접종 등 필요한 모든 방역조치를 수행하여 두창의 확산을 억제할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1차 생물테러 대응 지원본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박멸되었던 두창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두창 경보가 발령되었고, 우선 오늘 보고한 건 2개, 논의한 건 2개가 있는데요. 생물테러 대응 지원본부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4시 30분에 상황 판단 회의 후 감염병 위기경보는 경제당국으로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후 15시 20분에 대테러센터에 테러 위기경보가 심각등으로 발령함에 따라서 재신병관리청에서도 생물테러 대응 지원본부를 3페이지 조직도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초 두창 사망 환자 발생한 상황입니다. 확진일은 10월 29일이며 국적은 최근 테러 조직에 의해서 혼전 테러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 유국입니다. 한국 입국은 10월 21일 제103편을 통해서 입국하였으며 환자가 발견된 파주시 소재 V호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 질병관리청 긴급 상황실입니다. 현장 안에 계신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지금 현장 상황 보고 가능하신가요? 예, 현장에 나와 있는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장입니다. 홍대 전체를 오염병으로 지정하고 파주경찰서에서 현장 주민 통제를 하고 파주동학회에서 호텔 내 구조자를 구조하고 인체 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창 검사는 BL4 특수시설에서 훈련된 인력만 지금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L4 시설이 보유된 질병청에서만 현재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질병청에서는 BL4 시설을 24시간 안정되게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2세대 두창 백신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엠폭스 대비를 위해서 3세대 백신인 진네오스 백신도 약 2만 도즈 정도, 한 5만 명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세대 백신 같은 경우는 2세대 백신보다 훨씬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고 백신은 영하 20도 정도에서 이렇게 동결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할 때 콜드체인을 잘 유지하면서 접종 장소까지 안전하게 백신을 배송해서 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접촉자, 무접촉 접촉자, 일상 접촉자, 그리고 또한 이 접촉자들 또는 환자를 이제 치료하는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분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무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들이 구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링베시네이션 형태로 우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환자의 발생 양상에 따라서 전 국민에 대한 매스백시네이션과 관련된 부분들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백신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좀 개발되는 것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식약처에서 추후에 긴급 사용 승인 같은 형태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보통은 임상시험 및 유효성 평가 등을 거쳐서 승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긴 하지만 대규모 유행 시에는 코로나 때처럼 질병청 차원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빠르게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해보고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많이 지금 애써주고 계신데요. 현지 상황이 어떤가요? 경기도 나와 계실까요? 네, 경기도입니다. 현재 경기도 생물테러 대응 지원팀은 지상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지원 방안이 불어가능하고 임시 격리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에서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아직 테러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는 단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테러 관련된 상황이 혹시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대테러 합동조사팀에서 조사를 착수했지만 아직 테러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위기경보 단계는 15시 20분에 발령했던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이고 이에 관련국 정부 수사기관과 실시간으로 테러 위험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에 연결된 지금 태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한 테러를 자행한 기도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황이 입수될 때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 테러라면 테러에 동원된 사람이 현재 발견된 한 명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테러 조사와 더불어서 우리도 이제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WHO 본부에서는 한국에서의 두창 발생의 대응과 관련하여 WHO 사무처장이 마이크 라이언이 참석하는
어큐트 이벤트 모니터링 회의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국 IHR 국가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WHO 공중보건감시팀, 제가 속해 있는 부서입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여 어큐트 이벤트 모니터링 회의에서 공유하고 또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박멸된 두청 환자가 국내에서 이렇게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추가 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모두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1차 생물테러 대응 지원본부 회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당분간 계속 1일 상황 보고와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신속하게 또 국민들과 많이 소통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물테러 대응 지원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진단 검사 및 접종에 관한 대응 지시에 따라 의료진 우선 접종과 함께 접촉자에 대한 본격적인 포위 접종이 시작됩니다. 훈련입니다. 백신 접종의 피부를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우유수목을 피접종자의 혈에 고정시킵니다. 오늘 국내에서 두 번째 두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제6차 생물테러 대응 지원본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국정원에서 테러 관련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 대테러 과장입니다. 테러 각 부처가 협조하여 이루어진 대테러 합동조사팀 조사 결과를 먼저 공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월 29일 이후에는 국내외에 추가 생물테러 발생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조사팀 결과 이번 두창 발생 건은 테러단체 X의 소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테러단체 X는 유국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유국의 AA 정권의 소탕 작전으로 인해서 수세에 몰리자 도심 지역에 백색 가루를 살포하고 우방국의 테러를 자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일 두 번째 확진 환자 추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본 확진자는 1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밀접 접촉 이후 저희가 백신을 기접종을 완료한 상황이고 현재 임상 증상은 발열 이외에 경증의 피부 병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촉자에 대해서는 현재 67명을 시설에 격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쪽에서는 총 6개의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수용 가능한 인원은 최대 500명까지 수용 가능해서 현재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병상하고 격리시설은 여유가 이제 있는 상황인데 또 앞으로 확진자와 접촉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의료기관 병상이나 또 접촉자 그 시설 격리 운영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도에서 접촉자를 수용하는 시설을 좀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입니다. 저희는 시도에서 접촉자 격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방청에서도 이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혹시 관련해서 고민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네, 현재 소방청은 두창 감염병 위기 대응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전담국대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국가 소방력 동원형 1호를 발령해 음압구급차 10대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방청 행안부 복지부 그 지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의료기관 병상과 격리시설 확보에 차질을 없도록 해주시고 또 노출자나 그 환자 이송도 계속해서 잘 그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전파 차단을 위해서 현장에서는 그 방역통합정보 시스템이 운영 중입니다. 또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 원활하게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인데 특히 이제 그 접종량 증가에 따라서 시스템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네, 진단분석단에서 진단검사 현황이랑 향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두창 검사는 질병청 그리고 6개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해서 24시간 긴급 검사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볼 때 진단검사 수요가 급증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17개까지 차질 없이 잘 검사 체계 확대해 주시고 또 BL3, BL4 가동에 따른 그 직원의 생물안전 사고 대비 그 비상 체계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밀접종 현황과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접종 대상자는 누적하면은 168명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127명에 대해서 1차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접촉자 67명 중에서 47명, 그리고 의료진 11분은 모두 다 접종을 하셨고, 방역요원은 90명 중에 69명이 접종을 해서 지금 한 41명 정도의 접종자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두창 백신은 이제 일반 국민도 맞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반인한테 접종할 단계가 아닌 만큼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창이 치명률이 매우 높아서 두창에 걸리면 사망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방 접종을 받고 싶다는 수요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위기소통팀의 협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좀 관련해서 의견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국민들께 더 쉬운 언어로 또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소통팀에서 국민의 눈높이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대상자별로 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와 의료진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창 환자에 대한 정보가 과학적 근거 없이 SNS를 통해서 유출이 되어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만에 특수하다라기보다는 코로나19 때와 같이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는 초기에는 항상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인정을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Q&A를 만들어서 배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초기 코로나19 유행 때처럼 이제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 또 의료진, 또 가족까지 사실은 좀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낙인이나 이제 차별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우려는 혹시 없나요? 모니터링 해보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집 주소가 노출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환자나 의료진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확산되다 보면 환자들이 숨게 되고 검사를 거부하게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감염병 통제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질병청에서 출입 기자단에게 소통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 언론 또 온라인 언론에서 그러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자협회와 협의해서 성명을 좀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위기소통팀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말씀드린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WHO 본부에서는 한국의 두창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험이 없는 상황이기에 한국 정부의 대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이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특히 이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소통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물대로 대응 지원 본부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이제 지금까지 대응 상황을 좀 점검해보고 또 피해 지원 복구 방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다행이지만 11월 11일 이후에는 이제 약 한 달 동안 추가 환자 발생이 없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지금까지 대응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자관리팀에서 현재까지 상황 종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까지 총 확진자는 22명 발생하였고 이 중 격리 치료자는 8명, 격리 해제된 사례는 7명, 사망자는 총 7명입니다. 재난 피해 분야별 규모와 지원 대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격리자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격리 명령을 꽤 많이 내렸고 이 격리를 이행했던 확진 환자라든지 접촉자에 대해서 격리 일수에 따라서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게끔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128명의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해서 격리가 이루어졌고 대략 전체적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연금공단이나 지자체와 함께 실시할 예정으로 이들 기관과 협조해서 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비에 대한 지원들입니다. 저희가 입원을 명령했던 환자들은 치료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22명의 격리 입원 치료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실비가 대략 평균적으로 한 2억 정도 들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를 먼저 하고 이 청구 내역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심평원과 건보공단과 좀 협의해서 의료기관에 진료비 청구를 안내하고 청구 들어오는 대로 집행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향후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서 피해보상 요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12월 초까지 저희가 2차 접종까지 다 완료를 안전하게 했고요. 2차 접종 끝난 다음에 이상 반응도 신고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혹시 정부 지원에서 그 파악되지 않은 그런 사각지대가 혹시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지원 필요한 분야는 모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이번 지원 대상에 취약자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분들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재난에서 특히 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잘 좀 수립돼서 수행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 청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한 것들을 우리 상황총괄 단장님께서 좀 설명 주시고 그다음에 또 뭐 관련 부처 참석하셨으니까 또 관련 부처에서 복지부나 행안부 쪽에서 추가 설명 있으시면 주시죠. 저희 질병청 내 복구지원팀을 좀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복구지원팀에서 각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의견들을 좀 전담해서 신속하게 좀 받고 또 일상상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의견들도 좀 있는지라 거기에서 들어오는 복구 관련한 민원들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정치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경기도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자체 현장별로 보고 있으면 좀 취약계층의 돌봄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혹은 이 격리에 따라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면서 직접 피해에서 좀 빠져서 취약계층 쪽의 피해액이 과소 추정되는 경우도 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좀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지원팀을 좀 별도로 구성하고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지원팀은 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혹은 주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피해에 대해서도 건의를 좀 수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시고 또 현장 지원 본부에서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환자 추가 발생이 없더라도 이제 감시 체계는 지금처럼 계속 좀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 또 격리 병상, 방역 물자도 현장에서 부족이나 또 재고 부분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BL4 시설 운영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WHO에 참석한 권 과장님 추가 내용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초창기 추가 확산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역학조사와 환자관리, 진단, 물자 지원, 대국민 소통 등 위기 상황에서 대응해야 할 조치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창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도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방역 당국이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잘 전달해서 국민들께서 방역 당국을 잘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11월 11일 이후에 다행히 이제 34일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고 유행 상황은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당분간 추가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잘 하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국민청은 박윤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체계적인 안전항구훈련에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돼서 대처하는 모습에 국민 앞에서로서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 다양한 기관에서 감염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협조해 주시고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잘 보았고요. 국민들의 전화 문의라던가 청장님께 요구하는 사항들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나니 제가 좀 더 국민으로서 안심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을 예측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려고 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한 대상자를
대상자에 대해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두창이라는 게 갖고 있는 질병의 특성상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문위원회의 이름처럼 생물테러 대응 지원본부로서의 어떤 또 행동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본부로서의 어떤 타 부서와의 어떤 연계들도 전문가 집단으로서 반면에 또 국정원이나 이런 다른 어떤 부서들에게도 정보를 주셔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향후 훈련에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WHO라든가 유관 부처들과의 협업관계 그런 것도 좀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청장님도 직접 또 PSLT라는 그 재난통신망을 활용해서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지자체와의 그 현장 협업관계, 현장과 통화 연계 훈련을 그래도 이번에 훈련에 역점을 둔 것은 모두 다 반영이 잘 돼가지고 훈련을 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번이 두 번째 훈련이긴 합니다만은 그 처음으로 된 게 2020년 9월. 사실 그 전에 이미 코로나19 유행해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온 경험이 다 녹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훈련이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실 뭐 이런 상황이 당연히 생기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생길 것에 대비해서 정부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려서 국민들께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족한 점들, 이제 평가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들이 저희가 더 보강해서 저희가 더 잘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이 훈련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